이교수의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 12번. 12번은 11번에서 계속 이어온 사람은 너무나도 당연하겠지만 공부하자인데 공부하자인데 중요한 거는 공부하자가 아니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 공부하는 법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 이건 뭘 뜻하냐면 기존의 방식대로 대로 공부하면 망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하면 안 된다. 망한다 좀 심했나? 아니야, 안 심했어요. 안 심했다고 안 고칠 거예요. 망한다. 기존의 방식대로 하는 거는 망하고 전혀 응? 이거는 내 주장이죠. 전혀 새로운 세상, 즉, 할 근대 사회가 이미 와 있으니 뭔가 새로운 방식으로 어설프게나마 공부하 것이 결국 남는 것이다. 됐다. 될 것이다. 이제 문제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하느냐, 일 것인데, 내 말이 맞다면, 내가 동조한다면, 것인데, 네? 이 공부하는, 이 공부하는 법은 아직, 이렇게 공부하는 법은 아직, 어? 그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게 제 문제다. 그런데, 어, 동전의 양면, 그지? 양면. 즉, look at the bright side를 라는 어, 태도의 어, 변화, 즉 부정적인 과거의 근대사회라는 과거의 몰락, 몰락을 시선을 집중하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어? 관점이 아니라 현근대사회라는 미래의 도래에 어? 관심을 표하려는 긍정적인 관점에서 이 사태를 다시 해석하자면 이건 아마도 벤처기업, 벤처기업, 벤처 비즈니스를 설명할 때 어, 말하는 태도처럼 기회, 큰 기회가 될지도 모르니까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기쁨이 아주 클 것이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도 몰라. 어떻게 공부해? 미치겠네. 라고 얘기하면 슬픈 얘기지만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기쁨.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이 아니에요. 이 기쁨은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닐 거예요. 보면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근대학교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근대사회 교육제도에서 제시한 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죠. 뭐 성적이 좋아지면 아내의 얼굴이 바뀐다, 남편의 직업이 바뀐다. 그 굉장히 남존여비 방식의 기가 막힌 이상한 말이죠. 어쨌든 그 근대사회 공부하는 법이 있었다고요. 어? 그게 문제가 뭐야? 여러분이 황당하고 지금 내가 말하는 이런 얘기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느끼고 있는 거죠. 팔근대 사회의 미래를 준비해 주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 사랑, 결혼, 출산 못 하잖아. 이게 준비가 돼서 할 텐데. 그죠? 이거 안 할 사람 있어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하겠죠? 그치? 근데 근대사회 공부하는 법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말은 여러분들의 근대 사회의 학생들의 난경, 난처한 경지죠. 즉,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런 난경의 원인이 학생들에게 있지 않고, 그지? 왜냐면 없어요. 당연히 없죠. 왜? 왜 없어요? 하는 대로 열심히 했잖아. 그지? 있지 않으니 열심히 미친 듯이 어? 구호를 앞에 놓고 미친 듯이 열심히 해온 자신을 비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게 왜 중요해요? 이런 마음 자세가 만연하는 우울과 우울증과 불안증의 원인이며 자살을 세계 1위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세상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일이 우리가 거꾸로 일이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른단 말이죠. 그죠? 준비해주지 못하고 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면 뭐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냐? 만약 팔근대 사회의 노의 전환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류사의 가는 길이라면 즉 어느 문화나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한국 청년층이 있는 남경에 봉착할 것이라면 하게 될 것이라면 우리는 가장 앞에 서서 가장 앞에서 어? 그 선봉에서 누구보다 먼저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한국 문화, 그러니까 K컬처, K팝 등 K드라마, 한국 드라마, K팝이나 K드라마 등 K컬처, 한국의 문화죠. 그지?
벌초의 힘의 원천, 어? 라고 믿어진다. 그러니까 우리만 겪는 게 아니고 다 겪는데 우리가 맨 처음에 겪고 있다면, 그지? 이런 이유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응?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것이다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지만 우리의 고민은 굉장히 좋은 고민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현대사의 미래를 준비를 못 해줬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존 전문가들을 등 기성세대를 무작정 비판하는데 힘을 쓰지 마시기 바란다. 그들의 지금까지의 에, 노력, 즉 조국 근대화, 그지? 조국 근대화 이 중요한 말이었어요. 지금 우습게 여기지만 이 노력에 어, 정의를 표하지만 감사하면서도 그들의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를 라는 말로 어, 경멸하듯이 응? 포월 내가 포함 플러스 조월이죠 하면 될 것이다. 이게 우울과 불안을 넘어가는 길이에요.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울과 불안한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니까. 그리고 그리고 청년층의 우울과 불안 또는 결혼이나 출산의 저조함에 대하여 근대적인 시각에서 우려를 표하는 게 언론의 주요 논조이지만 청년층의 눈부신 성공이 어? 그렇죠? K-팝이랑 많죠? 성공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사연으로 기인하는지는 그러한 우려가 설명해 주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거죠. 그죠? 잘 모르는 거야. 세상을 우리가 지금 어쨌든 청년층들이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빠지지 마세요. 그래서 자신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고등교육기관에 불만을 갖고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경향이 많죠. 그죠? 다른 대안을 찾고 싶어 해요. 맞아요. 다른 대안을 찾으려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공부가 뭐냐? 그럼 다른 공부를 해야지.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새로운 대안으로, 다른 대안으로 근대사회 다른 교육기관의 교육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말리고 싶어서 그래요. 다른 대학이나 뭐 다른 학과. 이게 뭐야? 이게. 다른 대학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그 편입, 뭐, 또는 편입이나, 재수나, 뭐, 등을 통해, 그지? 다른 대학 또는 다른 학과로의 전과, 그지? 또는 대학원, 공부를 더 하면 되겠다 싶어서 그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것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거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이렇게 하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은 기존의 근대 사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죠. 기존의 근대 사회가 잘 작동하니까 다른 학교 가서 예를 들면 스카이가 갔고 그죠? 다른 대학이라는 게 뭐 스카이가 서울대연대 고대 뭐 이런 데 가고 다른 학과 뭐 의대 뭐 의대는 뭐 괜찮을지 몰라 의대는 한참 동안 효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뭐 다 의대가 뭐 정원이 너무 조금이죠. 안 된다고. 대부분 다 거기 의대 가려고 마음은 머릿속은 그렸지만 사실은 비스무리한 그런 데를 가는 거죠. 그러면 의대 같은 아주 특수한 과 제외하고 나면 기존의 근대사회가 제대로 작동된다는 것. 이게 전제가 안 되면 황당해질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되는 근대사회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선임이나 전과나 대학원 진학의 경우, 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뭐냐면 근대사회가 아닌 즉 탈근대 사회로 바뀌더라도 이렇게 말하면 좀 추상적이죠. 그럼 구체적으로 갈게요. 로봇이나 AI에 의해 어? 곧 곧 대체될 육체적이거나 정신적인 단순 반복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어? 정신적인 단순 반복인 작업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가 전공이 되는지 여부를 여부인 것이다. 지금. 이게 벗어날 것 같은 가장 중요한 직업이 뭐냐면 의사죠. 그래서 의사가 좋은 거예요. 단순반복 직업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의사 중에서도 단순반복 직업이 있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망하는 거예요. 의사라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생각해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단순 반복적을 중심으로 하는 업무가 전공이 되는지. 그래서 이런 사회가 8근대 사회, 뭐 4차 산업사회, 그지? 뭐라고 써도 좋아. 별로 중요한 말 아니에요. 이거 용어 자체는 별로 중요한 말 아니에요. 그게 바뀌더라도 계속해서 하는지, 그지? 그거가 되면 되는 거죠. 그죠? 응? 그러니까 그걸 생각 안 하면 자체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해결책이 되지 못하며 시간 낭비일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래서 뭐라 그래요? 대학원을 도피라고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말이 이게 자신의 교육 철학이 이거 따로 쓸까 여기다가 어, 어. 단 자신의 교육 철학이 확고하다면 그죠? 그러니까 뭐 다른 학문 분야나 대학원을 갈 때 책임이 확하다면 또는 여기 또는 교육 철학은 둘째치고 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팔근대 사회에서도 유의미한 전공이라는 어, 어, 미래 전망이 옳다면, 그치? 누구도 못 해주는 거죠. 올바른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두 소리예요. 즉 현재의 세상은 뭐야? 학생 각자가 학생 각자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상당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공부를 쭉 선생님 따라 했는데 자신의 학업 방향을 결정하고 예? 그에 따라 공부하는 수밖에 없다. 응?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부해? 왜냐? 교사 등 제도권에서 전부 다 정해줄 수 없으니까. 모르니까. 그 사람들도. 몰라요.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고등학교 선생님 욕하지 마세요. 그 선생님들은 대학만 가면 될 줄 그 사람들도 믿었어요. 근데 지금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대학생을 위한, 그래서 내가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선생님들까지 또 자기네들도 몰랐던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대학습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평생 교육이 중요해졌는데,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을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한다. 새롭게, 새로운 세상에서 공부하는 법, 그치? 을 공부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이나 방법을 결정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례를 내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이런 글이 있었어요. 굉장히 재미있는 글이었는데 굉장히 정확한 얘기. 대한연구공동체라는 곳에서 대표인 사람이 글을 썼는데 대한연구공동체니까 기존의 교육 제도가 틀렸다는 거, 특히 이제 그 대학 진로 탐색 교육이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쉽게 시작해 가볍게 그만두기. 우리는 어렵게 시작해서 끙끙대면서 절망하면서 그만두죠. 그 얘기를 하나 썼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머지않아 공부를 몇 개를 하려고 하다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떤 한 사람의 사례를 들었는데 음, 도서관에서 사설 공공도서 사설을 일하는데 대학에서는 국문학을 전공했대요. 그런데 방송대 일문과 중문과 프랑스어과를 졸업했고 우리말로 나오지 않은 영어 원서를 읽다가 번역가가 된 이후 독일어, 에스페란토, 베트남어도 맛을 봤다 그랬대요. 왜 그렇게 했냐? 왜 이렇게 많이 했냐? 외국어 공부가 장점이 많다는 거죠. 다른 일이나 다른 공부를 하면서도 할 수 있고, 자신의 생활에 맞춰 강도를 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상황에 따라 공부하는 방법이나 내용을 결정하는 거죠. 타박을 누구한테 들을 필요도 없고, 잘하지는 못해도, 잘 못해도 흉이 되지 않고, 엉성하게 공부해도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지? 영어 공부에서 좀 아마추어가 돼도 괜찮잖아요. 근데 이분을 만났을 때, 이제 이 김종락 대표가 그분을 만난 거예요. 만났더니, 독일어, 프랑스어, 독일어 같은 외국어를 공부하면서 했는데, 공부하는 거 보고, 외국어를 배우는 거 보고, 40대인 줄 알았는데, 책 한 권을 보고 놀랬다는 거죠. 카페에서 공부하는 할머니라는 제목의 책이었는데, 60대 중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노인보다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요한 말이에요. 무언가를 늘 공부하는 모습부터가 청년 같았다는 거예요. 노인보다 청년의 특징이 더 많았다는 게. 그의 공부는 자유로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 싫든 그, 말든 버티며 견디어내는 것. 그건 대체로 나이 든 사람의 몫입니다.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의 호기심을 가지고 덤벼들었다가 아니다 싶으면 가볍게 그만두었습니다. 모름지기 공부를 깊이 파들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었습니다. 여러 세계를 자유롭게 들락거리는 모습, 그의 모습은 아이였습니다. 그에게 공부는 취미이자 놀이였습니다. 왜 이렇게 취미이자 놀이여야 되는 줄 아세요? 공부하는 법이 자기가 스스로 만들고 아직 안 정해져 있잖아. 여기서 설명을 좀 하려고 그래. 아까 했던 걸로. 공부가 진지, 시리어스하게
단순 무식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공부가 만약에 진지하게 이렇게 단순 무식하게 파고들어야 하는 일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시스템이 그치? 공부 열심히 하면 뭐가 돼요? 하고 그 시스템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내용이 소속돼 있는 시스템이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그죠? 만약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차 운전면허는, 그지? 면허 취득 위한 공부는 하다 말아도 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왜요? 면허를 필수, 그지? 현대사회에 필수 자격증인 운전면허증을 획득하려면, 응? 그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체계, 시스템을, 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어, 언급하고 있는, 어, 취급하고 있는 공부의 종류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현대사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르냐면, 패러다임이나 에피스테메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현대 시대, 를 위한 공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을 안 하고 있는데 이분은 이 같은 종류의 공부일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그런데 이러한 공부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그러므로 우선 공부가 두 가지 종류는 또 먼저 설명을 해야겠네요. 공부가 하나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 공부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근대사회의 공부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러한 공부입니다. 그지? 그러니까 대학교 입시까지, 입시까지 진행된 진지하게 밤새서 열심히 해야 했던 공부입니다. 그러한 공부가 어때요, 지금? 그러한 공부가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에 대부분 전혀 도움이 쓸모가 없다는 것이 판명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학생을 위한, 그래서 여기서 대학생을 위한 진로 탐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죠?
더 큰 문제는 다른 종류의 밝은대 사회의 밝은 사회, 즉 새롭게 도래한 사회를 잘 살아가기 위한 공부입니다. 이게 더 큰 문제예요. 왜 더 큰 문제냐? 어떻게 무엇을 왜 공부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공부가 거의 쓸모가 없지만 앞으로의 사회에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잘 알기 위해서는 살근대 사회의 시스템이 어떤지 알아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살근대 사회의 돌에 와 있다는 것, 여부에 대해서도 인류가 합의를, 인류는 둘째치고 또는 전문가 세계에서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살근대 사회가 정말로 도래했는지도 지에 관해서도 대부분의 전문가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해가 되는 것, 전문가들의, 즉, 근대 사회의 소위 전문가들이 다 요새 문제가 있죠? 의 전문가들이 이토록 반발하는 이유를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왜요? 만약 근대 사회가 그 힘을 다하고 팔근대 사회가 도래했다면, 정말로 도래했다면, 자신들의 전문가 근대 사회의, 그지? 근대 사회의 유용한 쓸모 있는 전공을 가진 전문가들이 힘이 전문가들이 의 역할이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 자신에게 있습니다. 와 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공부해 보면서 느꼈듯이 근대사회의 전문가가 되기 위한 훈련 과정도 아주 어렵다는 것,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치? 그런데 어, 만약 내 말처럼, 지금 이 말처럼 살근대 사회가 도래하였고 아직
그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응? 알아서 자기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하는 게 사실이라면 우울과 불안이 밀려오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위에서 또 한번 말했듯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거지. 그 선구자라는 어쩔 수 없이, 어? 어쩔 수 없이 역사의 최선봉의 선구자라는 것을, 선구자라는 입장을 어, 받아들인다면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자세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위로나 격려의 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는 이유예요. 공부가 재밌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있어요. 그에게는 공부는 취미이자 놀이였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자세.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아주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목표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좋아하는 것을 느긋하게 즐기며 지속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세상이라는 것을 어, 어, 알게 됐던 거죠. 나이 때문은 아닐 거예요. 생각이 바뀐 거죠. 학교 다닐 때는 잘 놀지 못했으니 지금이라도 제대로 즐겨보자는 것입니다. 이때 즐기는 건 공부의 즐김이죠. 그에게 사회와 연결돼 사는 모든 일은 공부였고 공부 아닌 게 없었습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설명하고 똑같죠? 그죠? 그죠? 이거를 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 글의 중요한 점은 그래서 몇 년 뒤에 뭐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를 물리고 문법만 배운 독일어, 에스파란토, 데페테라 뭐 만만 번디 밀초 등 단어질 태국권, 수채화, 피아노, 기타, 바이올린 이랬습니다. 그가 하고 싶은 공부는 많았습니다. 영화와 독서 모임 서너 곳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여러 가지를 동시에 배울 때도 많았습니다. 부담 없이 시작했다가 하기 싫으면 가볍게 그만두기. 이런 그의 공부의 원칙에는 장점도 많았습니다. 쉽게 시작했지만 재미가 나면 최선을 다했거든요. 재미, 쓸모가 아니라 재미, 의미. 그렇게 선택과 집중의 시기를 지나 특정 공부를 오래 즐기자 해당 분야에 대해서는 깊은 눈빛도 지니게 됐습니다. 이 원칙 덕분에 직장에 다니면서도 방송대를 세계학과를 졸업했고 영어 번역가 겸 일본어 선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대개 공부는 머리로 아닌 엉덩이 힘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공부는 곧 수행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뭔가 시작했다 금방 그만둬도 괜찮으니 일단 덤벼들라는 것입니다. 대충 시작해라. 최선을 다하는 건 그 다음이다. 평생 공부를 취미로 삼아온 그가 공부로 인생이라는 장거리 레이스를 잘 즐길 비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투트랙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 단시간 내에 자립적으로 돈을 벌고 생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직도 근데 뭐 회사원 같은 걸 해야 되겠죠? 그런 위력을 준비를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경우라도 밝은데 사회가 이미 와 있으니까 자신의 돈벌이가 2, 3년 정도라고 말하듯이 단기간에 해결책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는 거를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하는 법이 중요해지죠.
그러니까 그거 하더라도 팔근대 사회가 아직 그 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으니 누구에게 나 우울과 불안을 초래할 정도의 항상 위기 상황인 것을 느끼게 하죠. 그렇지만 이는 벤처 산업 등의 사례에서처럼 어쩌면 아주 좋은 기회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법은 이러한 탈근대 사회에서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론을 찾는 길인 거죠. 회사원이어도 공부하는 법을 하나. 그러니까 회사원이 됐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회사에 입사했어요.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자기가 하는 그 공부 전공을 따라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의 이 인문학 쪽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사와 관련된 아니 그리고 인문학이 아닌 공대 쪽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여기서 음, 전공과 직접 전공의 학습 내용이 어, 이 직접 업무에 어, 적용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게 뭐예요? 그래서 이래서 대부분 크게 관련이 이로 인해 삼성 등 기업이 어, 대학과 연계하여 전공 과목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 그 해당 기업이 당장 필요로 하는 교육을 과정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학생들의 미래가 아주 불안해지는 거죠.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죠? 맞아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 그렇게 훈련시켜서 갔는데 그 내용이 금방 없어질 수도 있잖아. 그죠?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인문학의 경우에는 거의 업무가 업무 어, 내용이 업무 내용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겠지만 이공계의 경우에도 그래도 크게 차이가 없다고 여겨진다. 왜? 왜냐하면 대학의 전공 수업 내용이 그러니까 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산업계의 추세를 감안할 때 전공 수업의 내용이 자신의 업무에 도움이 되는 기간이 몇 년 되지 않을 뿐더러 이공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실무진을 넘어서 진급을 하면 어? 어떻게 해요? 경영이나 관리 업무 등 이공계 수업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다. 그지? 어, 학습 내용이
응? 절실하게 요구된다. 내가 왜 이런 얘기를 길게 설명했냐? 나는 회사 입사 후에 회사에 관련된 공부를 시작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그걸 내가 왜 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원이어도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문학 하는 애들이 제일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인문학 사람을 중심으로 하겠어요. 그렇지만 인문학이 아니라 이공계라도 그래서 비밀을 얘기하면 인문학 하는 학생들이 이공계 학생들이 부장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드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업무를 못하니까 관리자를 넘어서 진급을 하여 관리자가 되면 관리자 되면 무능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사례를 하나 들어서 내가 구체적인 사례를 오래전 얘기지만 마찬가지겠죠. 항공회사 대한항공에 가서 협상팀에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 대한항공이 항공사 협상 업무를 하게 됐어요. 협상 이런 거 수업에 태요? 아무도 안 하죠? 그지? 아무도 안 해요. 얼마나 이걸 가르칠 수 없는 줄 아세요? 생각해 보세요. 외교학을 해야 되는 거야. 그다음 교통불안 관리에 정치학도 해야 돼요. 독일, 프랑스, 독일, 영국, 프랑스 국제관계학도 해야 돼요. 항공학도 해야 돼요. 항공기가 어떻게 도입해야 되는지 항공기의 종류에 대해 설명해야 돼요. 회계학도 해야 돼요. 사업의 수업성 분석해야 돼요. 행정학도 해야 돼요. 무슨 소리 아시겠어요? 협상 하나를 해야 되는데 협상 업무 하나가 아니라 그걸 위해서 이렇게 많은 업무를 해야 돼. 이걸 무슨 수로 대학교 때 공부를 하냐고. 그렇지? 그래서 9시 출근인데 7시 반이나 8시 출근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요. 한 사례가 교통부 항공과 과장인지 그 했던 분이 기획실에 이사를 오셨는데 진짜로 아침에서 공부하더라고요. 왜? 모든 회사에 관한 지식을 미리 할 수는 없는 거죠. 학교가 준비 안 해줘요. 학교가 준비 안 했다고 화내지 말란 말이에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하는 법만 알면 되는 거죠. 응? 어떻게 해요?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암기하는 사람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오케이? 어떻게 되냐? 관련 분야가 생기면 그때부터, 그지? 그때부터 탈근대 시대 미래의 전망을 공부했던 방법, 그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공부를 나의 관점에서, 나의 문제 해결과 미래 전략 수립에 필요한 관점에서 공부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지? 이는 기존에 공부했던 내용과 완전히 동떨어진 다른 차원의 공부이기 때문에 이게 나쁜 점이기도 하죠. 공부 하나도 준비가 안 됐네. 좋은 점은 뭐야? 기존의 전문가보다 실력이 뒤떨어질 리가 없다. 애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부해야 된다. 응?